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그 바다 건너 바이러스 구경하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난 것 같고요. 드디어 미국도 우한 바이러스 직격탄 맞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지금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미국도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겁을 먹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겁먹은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 유식한 말로 문자 쓰면은 계량화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공포지수입니다. VIX 이 지수가 추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특히 다우지수는 금요일 추가로 한 1000포인트 이상 추가 하락할 기세였는데 오후에 기준금리 75bp 인하설이 퍼지면서 막판에 낙폭을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 가까이, 또 나스닥은 2% 가까이 폭락시에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면 뭐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은 폭락시에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256포인트 0.98% 하락했고, S&P 500 지수 1.71% 하락했고, 나스닥 1.87%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 1.97% 내렸고, 마이크론 4.19% 폭락 마감 후에 추가로 0.41% 내렸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급변하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예상을 초월하는 이런 전격적인 대규모 공격적인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이걸 지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국채 수익률에다가. 그래서 국채 전 종목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 목요일까지도 다음 주 목요일, 즉 한국 시각 새벽이죠. 다음 주 목요일 한국 시각입니다. 요거는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그때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추가 50bp 내릴 확률이 100%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기준금리 75bp 인하 가능성 확률이 3분의 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이 한때 0.66%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감은 0.773%로 마감이 했습니다. 2년물은 0.51%, 3월물은 0.512%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보면은 3months 10year는 26.1bp, 2year 10year는 26.3bp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 곡선 역전은 아니죠. 예. 달러 지수는 96.06으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88원으로 살짝 올랐고, 원엔은 11.39로 크게 올랐고요. 위안달러 6.93으로 하락했습니다. 루블 환율 폭등세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달러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단기 대폭 이런 전격 인하를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또 과도기적으로 약세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달러 지수 약세는 상대적으로 엔화와 강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엔 이거 재정 환율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유가는 9%대 대폭락세입니다. 대폭락세 그야말로. 장중에 한때 11%까지 내렸습니다. 예. WTI 41불, 브렌트 45불 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그 금요일 날 9% 대폭락한 것은 오펙의 그 대규모 감산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촉발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나온 보도는요, 사우디가 4월 이후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증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4월인가? 자, 이건 뒤에서 좀 더 보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사실상 오펙은 해체된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오펙의 감산 결의 지키지도 않고요. 얘네들은 팔 수 있는 만큼 갖다 팔았다 이런 얘기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감산 제한을 거부했다는 것은 정산할 것임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충격으로 수요는 급감을 하는데 오펙 플러스가 정산한다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아, 대단합니다. 이거.
바이러스 충격에 플러스해서 저유가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 이 쟁점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독일 1월 공장 수주 전월비 5.5% 급증했고요. 미국 2월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비 3% 증가했고요. 0.3%겠죠? 예. 주당 평균 근무 시간 34.4시간이고요. 미국 2월 수출 2,086억 불로 전월비 0.477% 감소했고 수입은 2,539억 불로 1.78% 감소해서 무역 수지 적자는 453억 불인데 예상보다 축소됐습니다. 즉 수입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빅데이터인 2월 비농업 고용지수 요거 273K 나왔습니다. 예상인 175K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민간 비농업 고용도 228K로 예상치 160K보다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고용시장은 우한 바이러스 충격파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2월까지는 바다 건너 바이러스 구경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후행성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제휴 LT 지표 계속 악화되는지 이거 여부이고요. 고용지표는 이제 3월 고용지표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실업률도 3.5%로 예상인 3.6%보다도 하락했습니다. 베이크휴즈 굴착 장비수 682개로 4개 증가했고요. 총 원유 시추수 793개로 3개 증가입니다. 중공의 2월 수출액 예상보다 크게 17.2% 감소했고요. 수입은 예상보다 작은 4%만 감소했습니다. 중공의 외환 보유고는 3조 1,070억 불로 이전의 3조 1,150억 불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쟁점에서 기름 가격이 추가 급락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저유가가 다시 우한 바이러스 충격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적 충격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합의를 러시아가 거절한 후에 전주 말에 그때 위에서 본 것처럼 유가 대폭락을 했는데 하여튼 이걸 분석한 영상은 어제 올렸습니다. 그 후에 변화된 그 사정이 뭔가 사우디가 4월부터 왜 4월인가 하면요 3월까지는 작년 10월경에 합의한 감산 합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지금처럼 그 생산량을 유지하고 4월부터는 그러면 이제 감산 합의가 없잖아요. 감산 합의 연장하지도 않고 추가 감산 합의도 없었으니까 감산 합의는 이제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과거 생산하던 그 숫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매일 1,000만 배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추가 감산 합의를 거부한 러시아도 감산 이전 수량으로 돌아간다. 즉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오펙 플러스는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펙도 사실상 기능상 해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펙도 의외로 매우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해체가 기능적 해체가 매우 빨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또 사우디와 오펙 각국은 어제의 동지에서 내일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충격파가 온 세상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곳곳마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하늘길 막히고 교통수단 막히고요. 이거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그 기름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수요 감소 시기에 정산 경쟁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가 추가로 급락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미 20불선 이하를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두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대형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개의 대형 악재와 별 영향가 없는 두 개의 호재가 있습니다.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악재 1번은 국내 유가 하락하면은 유류세 대폭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세수가 세수 빵꾸를 걱정해야 합니다. 작년 주요 대기업 법인세 반토막 이상 줄어들고요. 특히 삼성, 하이닉스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올해는 모든 기업들 실적 추가로 박살이 날 겁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오직 바이러스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러스하고는 대화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응? 바이러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올해도 법인세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유류세 세수마저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 대두가 됩니다. 실질 고용은 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세 이것도 뭐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 그런데도 막 퍼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악재 두 번째는요. 한국은 기름 수출국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름 수출국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재료일 뿐입니다. 한국은 항상 원재료 수입해 와서 또 필수 중간재 수입해 와서 한국의 기술을 거기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유 수입해서 여기에 한국의 기술 플러스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갖고 그래서 휘발유를 비롯한 온갖 석유화학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경쟁력, 쉐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기름값 폭락은 산유국 못지않게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양가 없는 호재 1번째는요. 항공산업이나 운수업 등에서는 기름값은 주요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름값 폭락은 항공주 상승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죠.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요. 예? 운송업도 경기 침체로 지금 폭삭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값 폭락이.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호재 두 번째로는요. 국내 기름값 하락하면 말이죠. 이거 국내 기름값 하락할 거 아닙니까? 국제시세가 박살났으니까. 지금 그 국제시세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10%대 하락했고요. 지난주 한 열흘 전만 해도 한 50불대 근방에 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청 내린 값이라고요. 기름값이. 그 50불대와 비교하면 불과 한 10여일 사이에 기름값 20%가 폭삭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한국의 국내 우리가 주유소 가서 넣는 휘발유값 만약 그 전에 1,500원에 넣었다면은 1,200원대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예? 사실은 내리는 동 마는 동 말이죠. 내리는 폼만 잡고 아주 짜증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짜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폭락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 오를 때는 팍 올려버리고 말이죠. 예? 이게 뭐 벌써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주유소 욕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유소 욕하면 등신입니다. 세금 도적하고 있는 그런 떼강도 같은 정부를 욕해야죠. 예? 기름값 내려가면 가장 손해보는 게 정부 아닙니까? 하여튼 기름값 찔끔 내리면요. 정부가 손해본다는 건 바로 유류 세수 수입이 팍 줄어든다는 거죠. 예. 하여튼 기름값이 이제 찔끔 내리면 이론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는 할 수가 있는데 실질은 지금 말이죠. 어떻습니까? 경기 박살이 나서 지금
소비를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소비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예? 죽기 직전이라고요, 다들. 여기에 뭐 기름값 찔끔 내린다고 해서 무슨 예? 그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양가 없는 호재 2개 있는데 아주 엄청난 악재, 대형 악재 2개가 추가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어느 분께서 댓글에서 만약 유가 폭락하면은 미국 세일업계도 이게 줄도산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급작스럽게 지금 유가가 대폭락하고요.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미국 세일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기름 파는 이런 기름 공급업자들 지금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외에 어떤 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기름 파는 기업들 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미국 플러스 이 국가에서는 기름은 비용 구조이지 이 기름이 자체가 주요한 수익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기름 자체가 주요한 수익 구조가 되는 곳은 그게 바로 오펙 플러스이고요. 얘들이 이제 박살을 나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업자들이죠. 뭐 기름업자들 이렇습니다. 그 외에 미국 플러스의 다른 대부분의 전체 산업은 기름은 어디까지나 비용 구조에 불과하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이걸 선호를 하는 것이죠. 금리도 재무 비용이고요. 유가는 또 다른 비용 구조죠. 주로 생산비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국 세일업계는 원래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세일 산업에서 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거 뭐 부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부도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예. 상시적 구조 조정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산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부도 나서 죽을 사람 죽는 거고 대신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돈 크게 벌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세일 업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망가지면서요. 그렇다고 세일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그 진입하는 기업들은 자본력이 더 튼튼한 더 큰 기업들이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요.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추가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추가로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주로 그 재무구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한 거 이거는 이들 어떤 그 한계 기업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일 석유이고 원가 구조는 매우 다양해서 결국 그 폭락한 유가에서 수지가 맞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 재편되겠죠, 뭐. 이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속에 있는 기름의 총량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못 퍼내면은 뭐 10년 후에 퍼내고 100년 후에 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만큼 퍼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유가 폭락하고 채권 수익률 폭락하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공이라는 국가에게는 상당한 반사이익을 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중공의 비용 구조를 이니까 유가 폭락은 중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폭락은 중공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에서 대규모 자본 이득이 이미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일본이 1등이죠. 예, 그 다음에 2등이 지금 중공이고 한국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요즘이 좋은 점입니다. 가령 북공 같은 경우에 걔는 이제 기름 밀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기름 밀수 비용은 보통의 시장 가격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으로 결정되겠죠. 네? 밀수 위험 프리미엄 더한 값으로. 근데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해버리면은 북공 입장에서는 그 밀수 프리미엄도
테니까 위험 프리미엄 줄어들 테니까 결국 사실상 제재 이전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 찔끔 누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가 대폭락하면은 러시아, 이란 등한테는 이거 완전히 재앙인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바이러스 지금 어디쯤 가고 있겠는가? 프랑스에서 조금 전 지금 확인한 숫자입니다. 이 뭐 계속 바뀌니까요. 계속 바뀌니까. 프랑스에서 발견된 환자 수가 1126명으로 급증을 했다 하고요. 영국도 273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은 증가 속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예 모든 국가 입국 금지할 것 같습니다.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 이탈리아는 전 국민, 이탈리아 국민 수가 한 6천만 되잖아요. 한 4분의 1 과량을 격리한다고 합니다. 쿼런틴 격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글로벌 이 숫자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숫자 앞에 at 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at 리스트.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이다 이런 거죠. 지금 그 최신 데이터는 글로벌 환자 수는 10만 9천 명 이상. 미국은 또 늘어서 484명 이상입니다. 지금 그 한국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한 거는 방역과 치료의 그 실무진들이 환자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그런 어떤 곳에다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전수검사를 하고 이걸 사실대로 발표한 거. 요게 잘했다는 거죠. 요게 잘한 겁니다. 요게 어떤 그 글로벌 어떤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공 데이터는 못 믿겠다 그러고 한국은 주목한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본질적으로 크게 잘못한 건 뭡니까? 초기에 중공발 입국자 전면적으로 차단하지를 않아서 중공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 퍼지게 내버려 둔 겁니다. 입국 금지 안 한 행위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으로 법적 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이거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체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뭐 중공이 한국의 친구다. 뭐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다. 이지랄 해사하면서 아가리 털던 그 정치인들까지도 반드시 이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지를 하면서 중공발 입국 금지 안 하도록 한 거 부추긴 거. 그게 바로 그 살인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교사가 되든지 뭐 하여튼 그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고민할 거 아니고요. 일단 고발부터 해놓으면은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기소를 하면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법원이 안 한다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고발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바이러스 초기 방역은 완전 실패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입국 금지 안 한 한 결국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의 바이러스 직격탄의 그 경제적 충격은 중공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 충격파를 지금 가늠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거 두고 봐야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늘길 다 막혔잖아요. 지금 하늘길 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10대 교역 상대국 중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 안 한 나라가 미국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미국도 입국 심사 엄청 지금 까다롭죠. 사실상 입국 금지한 거 못지않게 지금 까다롭습니다. 미군 당국은 어제 발표하기를 한국하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 별도로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가 대폭락은 설상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산 넘어 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습니다. 분명히 유가 대폭락은 한국 경제에 추가 악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그 긍정적 효과는 이거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fe can't stop. 삶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life can't stop이 지금 그 관련된 여러 뉴스 중에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예. 아주 이 기사 제목만 인상 깊어서요. 내용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예. 그런데도 한국에 희망이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준비한 쟁점들 지금 3분 1도 다 못했는데 노래 한 곡 하고 막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꼬맹이 시절에 제가 그때 관악사에 있었거든요. 그 같이 있던 친구가 아주 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뭐 그 시절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여자 그 남자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마스크 못 산 지도 오래고 하늘길 막혀버려 멈추고 퍼지는 바이러스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렇게 쉽사리 퍼질 줄 몰랐는데 시작도 모른 채 흔적 없이 확 퍼질 줄 몰랐는데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어디쯤 퍼지고 있을까?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